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코리아 가족 여러분, 유니시티 코리아 영어부 조수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열정 가득했던 GLIC 2022의 감동이 아직까지 느껴지는데요.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GLIC를 통해 많은 동기부여 그리고 열정을 받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감독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에 방송되었던 유니시티 MG 차세대 리더 특집 최기현 전민주 사장님 편도 또 GLIC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글들 그리고 엄청난 호응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를 이끄는 MZ 세대의 리더로서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도 있으셨고요. 화면을 넘어 느껴지는 긍정적이고 또 즐거운 에너지가 참 좋았습니다. 네, 유니시티 사업은 쉽고 빠르고 즐겁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의 기운이 가득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생수 같은 선물 같은 유니시티 사업을 만나서 성장해 가시는 최규현, 전민주 사장님을 통해 저 또한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라는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온라인 특강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태글을 통해서 두 분을 선정해서요. 저희가 방콕에서 공수해온 선물 2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귀한 또 자리를 빛내주실 MZ세대의 특별한 분들 2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이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코리아 여러분. 20대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프레지덴셜 사파이어 오이슬입니다. 이하동무님, 프레지덴셜 사파이어 서준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사장님 2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사장님들의 에너지 통통 뛴다고 해야 되나요? 이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1시간 기대해도 되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장님 2분이 또 저희 이 스페셜 특강에 초대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섭외를 받으셨을 텐데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설레셨을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원래 앞전에 하셨던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워낙에 또 사업을 기라성처럼 하고 계셨던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얼떨떨했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디렉터를 갔을 때가 생각나면서 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면서 설렘과 떨림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사장님? 네, 우리 오이슬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감사했습니다. 참 MZ세대의 차세대, 심지어 리더, 그리고 거기에 특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왔을 때에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를 대표해서 또 2분이 오늘 이 자리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실 텐데 시작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희 1시간 동안 즐겁게 한번 달려볼까요, 사장님? 저희가 또 달리는 거 잘합니다. 달리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장님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근데 서준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또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연극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극 대학로에서 네. 극단에서 연극을 배우면서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아직도 20대시잖아요. 혹시 연극 배우를 하시면서 유니시티를 사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2020년도 이제 설날 이후에
20년도에 잡혔던 공연들이 싹 다 취소가 되면서 좀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강화도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지인을 통해서 극단 선배님을 통해서 유니시티를 전달받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니시티를 하시게 되신 게 언제부터셨던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고 이런 일이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면 이 도구를 통해서 조금 풍족한 연극 한 200만 원 정도 권리소득으로 받아가면서 연극 평생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이 사업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연극 배우로 진행을 하셨고 시작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200만 원? 네, 200만 원 정도를 유니시티에서 벌면 안정되게 연극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200만 원을 당연히 넘으셨을 텐데 현재 프레지덴셜 사파이어지 않습니까, 네, 사장님? 맞습니다. 현재 유니시티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 네, 동안. 네. 오이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유니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유니티 제품을 아셨고 섭취하시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시며 사업을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셨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자녀는 아니었던지라 한 6개월 정도는 섭취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슬아 토요일에 뭐 해? 5장의 티켓을 샀는데 5명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3명만 온대. 그래서 네가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어. 일명 땜빵이라고 하시죠. 네, 그 명분으로 저는 세미나 랠리라는 것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1부 동기부여 강사님도 너무나 좋았지만 2부에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 사회 속인데 승승의 문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제 발로 그 다음 강의장이 어디라고 해서 찾아 나갔던 사람.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저에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현재 루비직급에 가 계십니다. 네, 가족 사업을 또 우리 오이스 사장님은 하고 계시네요. 사실 20대 유니시티 사업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준무 사장님도 그러시고 오이스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MZ 세대 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어서 확인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두 분도 그러셨을 텐데 혹시 유니시티 사업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을 보니까 난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업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품을 알아봐야 됐기 때문에 유니시티 안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마음 한켠에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유니시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셨네요. 네, 오이세 사장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MZ세대들 뿐만 아니고 참 많은 분들이 어떠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참 많은 신뢰감이 갔었지만 제가 원래 알아보고 싶었던 승승에 대한 문화, 그 문화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강의장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고 싶다.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평생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직접적으로 또 가셔서 직접 확인하셨고 눈으로 들으셨고 네, 또 마음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니시티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네요. 지금 서준무 사장님 같은 경우 유니시티 사업을 하신 지 2년. 네,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오이세 사장님께서는 3년 조금 3년 되셨고 그리고 프레지덴셜 사파이어 직급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팬데믹 시대에 들어오셔서 이 가장 힘들다는 코로나
또 시대에 들어오셔서 사업을 성장시켰던 두 분이신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냥 좋았던 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0만 원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8개월 정도가 진짜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사실은 가장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이 사업이 되고 말고의 힘듦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내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그 환경들을 바꿔주셨던 게 시스템이고 스폰서님들이고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제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저들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롤 모델이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들을 사장님이 겪을 수 있으셨던 거네요. 그 반대로 우리 파트너분들이 지금 사장님께서 사파이어라는 직업에 계시기 때문에 파트너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사장님과 같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사장님은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방법보다 저 사람은 저런 걸 안 겪었겠지 하고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두의 롤모델이 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많은 직급자들이 계실 텐데, 그들 역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겪었을까? 만약에 겪었다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갔을까를 궁금해하면 사실은 정말 빠르게 해결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나에게 감정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빠르게 확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주는 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인칭 시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환경이나 스폰서님들에게 후속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이슬 사장님께서는 혹시 힘든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해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기업을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초봉이 아니라 저는 퇴직 연봉을 받고 싶었던, 연봉을 월급으로는 받아야 내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맞다라는 판단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그것도 작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당연히 사람인지라 올 때마다 너가 과연 원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문제가 문제화일까라는 다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3인칭 시점으로 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고 와보니까 이제는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은 20대 우리 리더분들의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데요. 또 리더 분들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20대라고 하더라도 생각의 넓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 2년,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기이긴 했지만 사장님들은 또 굉장히 즐겁게 사업을 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웠을까요? 첫 번째로는 처음 재미를 느꼈던 건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건강이든 생각이든 삶이든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든 그러니까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안에서 누구나 변화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에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 변화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그런 걸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재밌고 흥미롭지 않나. 네, 오이슬 사장님께서는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으실까요?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니시티를 통해서 1년에 그냥 2번씩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참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시작으로 전 단 한 번도 여행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항상 엄마와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이번에 방콕 GLIC 같은 경우도 저희는 여행권으로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부모님하고 가자 했던 항상 그 여행이었는데 처음이자 지금은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게 유니시티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머니랑 사실 여행을 마음 잡고 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 또 어머니가 유루비이시죠? 또 어머님과 파트너분들과 함께 또 마지막 여행 방콕 GLIC 엄청난 열정과 또 감동이 밀려왔던 행사였는데 하반기에 진행되는 혹시 파타야도 어머님과 함께 가시나요, 사장님? 아유, 어머니는 당연히 가시고요. 어머니로부터 한 차가 지금 갈 예정입니다. 와우, 우리 서준모 사장님은요? 저도 저로부터 한 차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박수 한번. 와, 우리 20대 사장님들의 저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도 또 11월에 파타야를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멋진 여행 갈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서준모 사장님께서 가장 또 행복할 때, 재밌을 때가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사장님들께서 유니시티 사업을 한 지 2년, 3년 정도가 되셨습니다. 처음에 유니시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프레지덴셜 사파이어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되셨을까요?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던 사람이고 살아내야만 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사고 싶은 걸 사는 거,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부분만 보자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는 집도 절도 차도 없었던 제가 사실 에너지 한 포를 먹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했어야 됐거든요. 처음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바뀌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때부터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너무나 삶에 치여서 살았기 때문에 유니시티가 그런 것들을 바꿔내줄 수 있는 도구여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좀 끈을 놓지 않고 평생 저희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땐 일단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차도 생겼고요.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참 좋은 게 많았구나. 내가 그냥 꾸지 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갖고 싶은 게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쟁취하고 얻어나가면서 더 큰 가치와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생겼습니다, 저게 생겼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유니시티가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들. 사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저희가 MZ세대라고 하면 새로운 거, 화려함, 그리고 또 워라벨 이런 등등의 사실은 화려한 또 이런 아이콘들이 붙는데 사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간절함이 아마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동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간절함 플러스 저는 유니시티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유니시티에서 배웠고 원래 제가 좀 외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원래는 드럼을 쳤을 땐 드럼만 쳤고 연극을 했을 땐 연극에만 매진을 했었는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이 많구나.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저의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장님이 아마 또 앞으로 그리시는 것들이 더 많으실 건데 유니시티가 사장님이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해슬 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되셨을까요? 생각하는 법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M4라고 불리우는 세대였지만 단 한 번도 뭘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유니스티라는 도구를 만나고 원하는 걸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 정말 다 될 수 있는 도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습관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 습관으로 바뀐 게 저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오기슬 사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장님? 예. 그런 척을 사실 해보고 있습니다. 떡잎 부탁합니다. 네네.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현재 20대의 프레지덴셜 사파이어라는 직급에 계시면서 사실 친구들보다 또래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장님들은 만족하세요? 사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 월급에 만족을 해버리면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월급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가 개인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많을 수 있는 돈이긴 하나 저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차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월급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구나. 네. 네. 서초모 사장님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 배가 고픕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20대 MZ 리더분들을 하루가 궁금하거든요.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줌 미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된 시스템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변수들은 제가 시간을 조정하는 타입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마다 가는 곳이 좀 정해져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기보다는 한반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거점들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도로요, 사장님?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뭐지? 그 이동 반경에 있는 시스템들은 뭐지? 하면서 그럼 여기도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다. 여기도 확장시켜.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상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역 불문하고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성장세에서는 그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람 한 명으로서는 불가능한 물리적인 한계를 시스템으로 묶어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루 일과 자체를 지역과 지역이 움직이는 일정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실질적으로 하루를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사장님 말씀하신 거를 줌이라든지 그죠? 그런 도구를 함께 이용해야지만 또 가능한 계획이 들이겠네요. 네, 실제로 이동 중에 줌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 시기 가장 달라진 점이고 또 두 분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이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전에 사업을 오프라인을 워낙 강화시켰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왔었고 온라인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20대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맞아요. 정말 몰랐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익숙해지고 젖어드는 시간 속에서 준모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가야 했던 미팅들이 정말 많이 줌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두 분께서는 혹시 줌은 뭐 일상이 되셨을 텐데요. 줌 외에도 혹시 다른 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게 있으실까요?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굉장히 활용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들이 적혀 있는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각각에 맞는, 예로 들면 키워드가 경력이 단절이다.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분이 성공하신 노하우, 아니면 뭐 보험업을 하셨다. 그럼 보험업을 하셨던 분이 성공하신 노하우,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또 적재소소에 또 배치를 해놓는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사장님들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강의를 와서 그 강의에 맞는 시간을 보냈다면, 현재는 네, 집에서도 이동 중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또 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저는 우리 사장님 두 분이 또 이 온라인, 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대면 미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면 미팅은 사실 예전과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아닌 조금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소수이다 보니 개수를 늘리는, 예를 들면 홈파티나 홈미팅에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장점이, 그분들이 참 빠르게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장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나도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더 빠르게 그분들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게, 또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두 분께 또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그러면 두 분들은 우리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사업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품 설명, 아니면 사업 설명, 비전 강의 등등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십니까? 재밌는 건 강의예요. 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를 꾸면서 꿈리스트를 쓸 때 그때 되게 무대에 대한 갈망이 많았는데, 한번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유니시티 안에서도 무대 위에 쓸 수 있다. 그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PD가 되면서 강의를 하러 단상에 올라갔는데 연극 무대랑은 다른 설렘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생각들이 변하는 것들을 제 두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소통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뭐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 이 작품을 통해 그런 마음 때문에서도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주고 누군가의 인생의 어떤 방점을 하나 찍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고 기뻤던 일인데, 유니시티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생명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건드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때 가장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가장 재밌는 건 강의고, 제품 설명하는 것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꿔보자고 얘기하는 거, 모두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무대 위에서 사장님의 모습을 한번 저도 뵙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강의하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사장님의 무대에서 또 강의하는 모습. 저 28일 날 설명센터에서 강의하는 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재밌다 보니까 1대1 미팅도 재밌고 2대1 미팅도 재밌고, 저희 사업자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꿈을 터치해드리는 일이 저는 가장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사실 시작부터 저희는 인터뷰보다 그냥 수다 떠는 기분으로 한 시간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도 아마 그 웃으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모습을 그렇게 웃으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너무 즐거워요. 오늘 너무 즐겁게 지금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는 또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시고 열정이 많으신 만큼 유니시티 사업 외에도 자기 개발이나 뭐 취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어서 취미 활동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취미가 많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저는 현재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네. 멋있는데요? 네, 아날로그 감성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애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살이라는 나이에 뭔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참 많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여행지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고 갔다 오면 오는 꼭 공허함들이 남았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찍었던 게 필름 카메라였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꾸준히 찍었었고 그걸 이제 저희는 사진을 굉장히 소소한 금액에 판매를 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걸 왜 내 사진을 이렇게 사줄까라는 참 감사함에 7년 동안 그 사진을 기재를 했었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진 전시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사진 전시 사장님 찍었던 그 사진? 네, 맞아요. 어떤 주제로요? 7년의 기록이라는 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참 계기가 신기했던 게 저는 그냥 사진을 항상 찍었었던 건데 저희 첫 코타키나발루 여행, 저 유니시티 첫 여행에서 찍었던 그 풍경 사진이 가장 따뜻했다. 2019년도에 저희 유니시티 네, 리더십 맞아요. 트립으로 갔던 코타키나발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공간에서 찍었던 배경, 풍경 사진들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누구랑 갔었냐라고 하시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갔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시면서 유니시티를 궁금해까지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물론 내 사업의 결과가 여행으로도 파트너들과 함께 간 거지만 사장님은 또 그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대단하시죠. 네, 멋지신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방콕 GLIC도 필름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네. 참 많이 찍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감동과 열정이 고스란히 그 사진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사장님께서는 혹시 또 자기 개발이나 취미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제 삶이 유니시티고 유니시티가 삶이기 때문에 유니시티 안에 취미가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있고요. 자기 개발, 책 읽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전 연극 보는 게 가장 큰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는 강의 보는 게 가장 큰 취미고요. 이제는 강의하는 게 취미가 됐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장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니시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걸 구분짓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막 마땅한 취미를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이 안에서 이것 역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모두가 취미이자 특기이자 생활이자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사장님? 많이 읽게 됐죠. 원래 저는 이제 만화책, 이제 무협지, 또 웹소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판타지적인 것들을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자기계발서를 읽어봤고요. 처음으로 성공서적을 읽어봤고요. 처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대화를 할 때도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유니시티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되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책으로도 많이 배우셨고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MG 차세대 리더 특집 그 사장님께 나올 때 책을 많이 읽으신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봤던 게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혹시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침서로서 가져가야 되는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이 한번 소개가 되면서 우리 많은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으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네, 또 한 번 사장님께서도 전달을 해주면서 저한테 광고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책에 대한 또 네. 매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이슬 서준모 사장님께서는 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유니시티에 입문하셔서 네, PD를 혹시 언제 달성하셨죠? 선생님? 저는 21년 1, 2, 3월. 21년. 네. 사장님께서는요? 21년 9, 10, 10일입니다. 바로 바톤 터치를 해서 받으셨는데 그럼 사파이어는 언제 달성하셨습니까? 22년 3, 4, 5에 달성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같은 해 4, 5, 6에 네. 지금 두 분께서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오셔서 또 성장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사장님들께서 20대에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의 시선이 어떠셨을까요, 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되게 감사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냥 너가 지금 그 나이에 건강을 안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니시티에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갔고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믿는 게 MZ세대라고 하면 저는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데 좀 더 집중해서 사실은 그 남들이 제 인생을 살아줄 게 아니고 그 남들의 시선이 제 성공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않으셨군요. 사장님께서는 주위의 시선이 힘들거나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네, 저는 원래 또 나만의 길을 가련다 좀 맞다라는 생각이 정립이 되는 순간은 저는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준모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는 그 어느 백보다 든든한 부모님의 백이 바로 있으셨네요. 든든한 지지자로서 부모님께서 계셔주셨던 게 또 가장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지금 유니시티에도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열심히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20대 분들 중에서도 30대 분들 중에서도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선입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유니시티 사업을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그런 우리 MZ 세대 분들에게 유니시티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니시티는 그런 도구로서 다가왔던 거고 사실은 왜 해야 된다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부모님의 지지가 없더라도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유니시티를 했을 거예요. 설령 반대를 했더라도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유니시티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가 본 게 있고 그리고 살고 싶은 인생이 그려졌고 청사진이 그려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저만의 확고한 신념과 사명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어떠한 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는 사람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아마 그분들이 원하는 삶이 그리고 갈망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유니시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도 그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이슬 사장님께서는요?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참 MZ 세대뿐만 아니고 저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리천정 보이기는 하나 가고는 싶으나 갈 수 없다고만 단정 짓는 그 유리천정을 정말 깨고 나가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다, 간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그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굳이 천정이 보이기는 하고 가고는 싶으나 중요하지는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준모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떠한 결과를 보여줘도 너니까 했겠지, 너니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는 결과들을 보면서 아직은 제가 더 성장해야겠다, 더 성과를 내야겠다, 그래야만 진짜 그분들에게 정말 큰 격차를 보여줬을 때 또 한 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볼까라는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닐까라는 다시 한 번의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 두려움인데 괜히 타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언어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삶이 나아지지 않았구나, 저 또한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니시티라는 도구는 이렇게 삶이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GLIC 방콕에 갔다 오면서 정말 몇만 명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무조건적으로 선입견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냥 두렵기 때문에 하나의 방패막이진 않을까,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그걸 가져가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마 유니시티 답은 또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충분히 본인들도 이 성공의 자리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은 아마도 열려 있으셨기 때문에 유니시티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파트너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파트너분들한테 어떤 리더로 남고 싶으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리더로, 스폰서로서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큰 나무? 거목! 거목으로 할까요? 네, 뿌리가 깊은 거목으로. 네, 거목 같은 리더가.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노라.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그냥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 왜 그 사람이 좋아? 그냥 좋은데?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파트너들이 저를 봤을 때 예로 들면 뭘 잘해서, 뭐가 특출나서, 뭐 이걸 배우고 싶어서의 하나의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좋다라고 개인적인 욕심에는 그렇게 좀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니시티가 사장님들에게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장님들에게 유니시티란 어떤 걸까요? 없을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도 그 무에서 유가 되는 경험들을 이 안에서 해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성취감, 그리고 정말 많은 뿌듯함,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유니시티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준모 사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반대로 다 할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6살이라는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정말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참 많이 다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을 무에서 모든 것이 있을 유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유니시티가 가진 도구이지 않을까. 이야. 감동이네요. 네, 참 멋있는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상의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어렵게 제가 하나 더 질문 이어갑니다. 자, 사장님들에게 유니시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니시티의 매력. 줍줍. 줍줍? 네, 아, 줍줍. 네, 우선. 네, 우이수 사장님은요?
매력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네. 네. 뭐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유니시티는 그냥 좋다. 네. 그럼 줍줍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이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냥 살아가는데 M4 세대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 M4 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니시티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가장 큰 설렘은 그 포기했던 모든 꿈들을 줍줍 줍고 있는 네.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포기했던 것들을 유니시티에 와서 다시 하나씩 주워 담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좋은 거네요. 네, 유니시티의 매력도 또 다른 해석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재미있는 이 인터뷰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유니시티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 생각들 내가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유니시티를 했구나라고 되새기고 마음속에 씨앗을 다시 한번 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어떻게 이 감개무량을 좀 이따 제품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이스 사장님은요? 저도 굉장히 소중한 도구로 만났던 유니시티였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과거들이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해나갈 일도 참 많겠지만 그 과거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성과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까지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저희도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이 20대 그리고 MZ 세대의 대표로도 나오셔서 사장님들의 일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도 한껏 또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가지는 또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아마 사장님들께서 좀 못다한 얘기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께 참 유니시티라는 도구를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니시티를 만날 확률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서 유니시티 코리아 안에 있을 그 확률 참 많은 확률들로 저희는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인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이 유니시티와의 인연이 저처럼 정말 삶을 통째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시티 코리아 회원 여러분, 유니시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유니시티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차피 망설여도 시간은 가고 어차피 내가 하지 않아도 시간을 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얘기한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마음이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가감없이 유니시티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그리고 거기서 사장님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유니시티에 대한 또 사장님들의 또 초대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정말 아쉽지만 제가 마지막 또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여행과 행사들이 방콕 GLIC로 또 8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또 하반기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긴 하지만 사장님들의 그 열정과 감동이 아직까지도 또 여전히 그대로인데 사장님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장님들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년 뒤에 GLIC가 다시 열리잖아요. 그때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시크릿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2년 뒤에는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겠다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줄 수 있겠다.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내가 원하는 삶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장기 목표로 2년 뒤에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어당기는 힘이 사장님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이슬 사장님께서는요? 저희 지금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게 쉬지 말고 달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새로운 도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이가 아직은 20대인 만큼 좀 20대의 최연소 다이아몬드를 이제 대표님들께서 깨주신 만큼 다시 한번 같이 깨보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또 10,000명의 다이아몬드 입성이 되는 날 다시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준모 사장님 그리고 오이슬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또 엄청나게 톡톡 튀는 그 도전과 열정이 우리 유니스틱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셨죠? 네, 사장들의 앞으로의 또 계획과 목표에 응원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시청에 대한 또 소감을 이벤트로 저희가 받을 텐데요. 많은 또 호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오이슬 사장님, 서준모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시티 임직원들은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에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Make life better!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